우주세기 79년 지오닉 모빌 슈츠 개발팀 신규 수중형 모빌 슈츠 개발 제안. 지난 3월 우리 지오닉은 공국의 요구에 따라 자쿠2를 수중형으로 개수한 자쿠 마린 타입 5대를 시험 생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 테스트를 겸한 실전 활용 단계에서 자쿠 마린 타입의 기밀 성능과 자막 능력이 공국의 요구치에 도달하지 못했음이 판명되어 우리 지오닉은 이제 치마트 그리고 MIP와 수륙량형 양산형 모빌 슈츠 개발을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빌 슈츠 개발팀은 신규 모빌 슈츠의 생산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통해 신규 기체의 경쟁력을 획득하는 방법을 건의드립니다. 수중형 모빌 슈츠인 만큼 순행식 냉각 장치를 사용하고 자쿠의 열액 엔진을 2개 장착하면 자망에 필요한 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엔진 외에도 자쿠의 부품을 최대한 유용한 설계를 통해 생산 라인을 간소화한다면 개발비와 생산비를 최소화하여 공국의 양산형 기체 채용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되는 생산 단가와 시험기의 성능 데이터를 추가 자료로 첨부하였으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우주세기 79년 지오닉 모빌 슈츠 개발팀.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년 전쟁 시기 지온의 수륙량용 모빌 슈츠 친구들 중에서 즈고크 그리고 고크와 더불어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건프라 팬들 사이에서 귀요미를 담당하고 있는 앗가이가 되겠습니다. 생소한 분들에게는 그냥 괴상하게 생긴 기체로 보일 수도 있겠고 사실 원작에서도 주요 캐릭터의 전용기로 나온 적은 없었지만 구판 제품을 제외한 모든 건프라가 동스케일 대비 매우 훌륭한 품질로 나와있기 때문에 건프라를 수집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보셨을 만한 기체죠. 또 08소대에서는 비록 건담 계열 최약체 포지션이긴 하지만 아무튼 육전형 건담의 머리를 부수는 멋진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08소대 관련 마지막 이야기로 이 앗가이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앗가이의 모습을 살펴본 다음 건프라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앗가이 제품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제품은 아무래도 MG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비교적 구하기도 쉽고 08소대에 나오는 앗가이를 재현할 수 있는 부품도 들어있는 하이그레이드 UC 제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앗가이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앗가이가 처음 등장한 것은 79년작 기동전사 건담의 30번째 에피소드 작은 방위선입니다. 오데사 패전 이후 북미에 남아있던 지온의 병력이 샤아와 함께 지구연방의 거점인 자부로의 게릴라 작전을 펼쳤는데 이 에피소드에서는 전용 즈고크를 탄 샤아와 함께 앗가이를 타고 자부로에 잠입하는 지온 해병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당시 지온은 자부로에 정기적으로 폭격을 실시했으나 튼튼한 방어력을 갖춘 자부로는 일반적인 폭격으로 데미지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연방군들은 이 폭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 폭격에 맞춰 지온의 해병대가 습격을 하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앗가이가 지구연방의 토치카를 부숴버린 다음 지하동굴을 이용해 자부로 내부로 침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부대의 목적은 자부로 내부에서 양산 중이던 짐의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화이트베이스 부대는 자부로에 입항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화이트베이스에서 내리게 하려는 지구연방의 어른들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던 카츠, 레츠, 그리고 키카가 우연히 앗가이 위를 지나치게 되죠. 3명의 아이들이 앗가이의 머리 위를 모르고 건너는 이 장면은 건담 팬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지온의 해병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역시 이 친구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딸기코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빨간코라고 부르죠. 이 빨간코라는 명칭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원래는 공식 설정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팬들이 부르던 명칭이 공식 설정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담 디오리진에서는 자부로에 침투하는 앗가이 부대에 빨간코 분대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죠. 자, 아무튼 지온의 해병대가 짐의 생산시설에 폭탄을 설치하는 사이 하필이면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아이들이 지온에 붙잡히게 됩니다. 지온군은 아이들을 묶어놓고 공장을 나가버렸는데 이미 화이트베이스와 함께 수많은 전장을 헤쳐온 이 용감한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폭탄을 회수하죠. 잠시 뒤 아무로와 카이 그리고 하야토는 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 아이들과 차에 실려있는 폭탄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행히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폭탄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무로는 건담을 타고 지온을 뒤쫓게 되고 샤아의 즈고크를 제외한 앗가이들은 모두 여기에서 폭파되고 말았죠. 이 장면에서 길어지는 오른팔을 이용해서 와이어 액션을 펼치는 듯한 앗가이의 모습이 좀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피소드에서 앗가이는 초반부에 토치카를 파괴하는 것 말고는 큰 활약을 하지는 못했지만
독특한 외형과 화이트 베이스의 아이들과 엮인 귀여운 이미지 덕인지 이후 우주세기 작품들에 몇 번 더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기동전사 건담 더블제타의 40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많은 지온계 구형 기체들과 함께 등장해 주도가 타고 있는 즈고크와 전투를 벌이는 앗가이가 등장했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여기에 타고 있었던 건 무려 하만 칸이었습니다. 또 08소대에도 앗가이가 등장했죠. 오데사 패전 이후 후퇴하는 유럽 방면군이 오른팔이 없는 앗가이를 보유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 기체가 강화작전 직후 긴장이 풀린 카렌의 앞에 갑자기 나타나 육전형 건담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앗가이치고는 굉장한 화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또 세계관은 다르지만 썬더볼트에서도 앗가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크기도 많이 작아져서 설정이 완전히 달라지긴 했지만 이쪽은 이쪽대로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꽤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썬더볼트 버전의 앗가이가 제품화되지 못한 것이 좀 아쉽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앗가이는 여러 차례 작품에 등장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비중이 큰 기체는 아니어서 그런지 예상외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설정이 오락가락했던 기체입니다. 원래 앗가이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정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90년대까지는 동인 설정으로 만들어진 스위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체라는 설정이 가장 유력한 설정이었죠. 이때까지 스위넴은 공식적으로 정사에는 없는 회사였지만 2003년 발간된 애너하임 저널에서 앗가이의 제조사를 스위넴으로 소개하면서 이 설정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발매된 MG 앗가이의 매뉴얼에는 앗가이의 제조사를 지오닉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공식 설정끼리 충돌이 있는 기체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2014년에 연재를 시작한 만화책인 앗가이 박사에서는 지오닉이 스위넴을 인수합병해서 앗가이를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앗가이 박사는 아직 정사 설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만화책이고 일반적으로 명문화된 설정끼리 충돌이 있는 경우 건프라의 매뉴얼 설정을 정사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공식 설정상 앗가이의 제조사는 지오닉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앗가이는 MSM04라는 형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온계 수중형 모빌 슈츠 4번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참고로 MSM01은 MSV 기체인 자쿠 마린 타입이고 2번은 MSV-R 기체인 수중 실험기이며 3번은 치마트사의 기체인 고크입니다. 지온은 지구 침공 작전을 시행하면서 수중형 모빌 슈츠의 필요성을 깨닫고 지오닉에게 자쿠 마린 타입의 개발을 지시했으나 자쿠의 설계를 유용한 이 기체는 방수 성능이 기대보다 떨어졌고 해저 기동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였기 때문에 자막 능력이 떨어지는 기체였습니다. 그래서 지온은 지오닉 외에 다른 방산 기업에도 수중형 모빌 슈츠 개발을 지시하게 되는데 그래서 치마트는 고크 그리고 MIP는 즈고크의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죠. 수중에서 사용되는 모빌 슈츠라는 특성을 이용해 순행 방식의 냉각 장치를 채용한 이 기체들은 자쿠에 비해 훨씬 큰 출력을 가진 제너레이터를 무리 없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 덕에 기체에 메가 입자포까지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그 대신 생산 비용이 너무 높다는 단점이 생겼죠. 그리고 생산 비용을 낮추는데 일가견이 있는 지오닉은 여기에서도 특기를 발휘했습니다. 자쿠에 사용한 제너레이터를 2개 사용하는 방식으로 출력을 높이고 그 외에도 자쿠와 동일한 부품을 많이 사용해 생산 라인을 간소화해서 개발비와 생산비를 줄인 기체인 앗가이가 바로 그 결과물이었죠. 또 자세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순행식 냉각 장치의 효과가 좋았던 것인지 열액 엔진 2개를 달고도 앗가이는 열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조도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시그니처인 앗가이와 잘 어울리는 설정이 붙은 것 같죠. 또 수중에서 자망을 하기 좋도록 모노아이는 정면뿐 아니라 180도 어디로든 돌릴 수 있고 머리 위를 바라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앗가이는 손 모양의 매니퓰레이터가 없는 대신 여러 종류의 내장형 무기를 갖출 수 있는데요. 먼저 고정무장으로 거대한 머리에 105mm 발칸포 내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여러가지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왼손에는 6연장 미사일 런처가 달려 있습니다. 무려 손 부분에 탄두를 드러낸 미사일 런처 같은 걸 달아도 정말 괜찮은 건지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근데 우주세기에는 실드에다가 미사일을 달아놓은 이런 기체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른손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앙에 총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발칸포 혹은 메가 입자포를 선택해서 장착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외의 무기 또한 여러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수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언 레일입니다. 평소에는 수납이 가능하고 사용할 때는 겉으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무기는 찌르기 공격에 사용할 수도 있고 기능과 디자인이 들어맞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 매니퓰레이터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언 네일 대신 왼손과 같은 6연장 미사일을 장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나왔듯이 오른팔은 수납돼 있었던 팔을 뽑아내듯 펼쳐서 길이를 연장해줄 수도 있습니다. 작품에서는 이걸로 와이어 액션 같은 걸 보여줬지만 아이언 네일을 사용한 근접 공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08소대 설정화에 그려진 아까이는 설정상으로는 원본과 차이가 없지만 왼손에도 아이언 네일과 발칸포가 달려있고 겉보기에 원본보다 팔이 조금 길어 보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08소대에 나온 아까이는 지원계 수중형 모빌 수출 중에서는 저렴한 편인 기체로 그것도 팔 하나만 남은 상태로 6전형 건담의 머리통을 날려버렸으니 아까이 치고는 아주 대단한 화력이 아니었나 싶네요. 자, 이제 아까이의 건프라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판 아까이는 144분의 1 제품이 81년에 그리고 100분의 1 제품이 이듬해인 82년에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나온 144분의 1 제품은 그야말로 구판다운 제품입니다. 몸통과 머리가 붙어 있어서 가동이 불가능하고 팔다리도 가동폭이 좁은데 유독 오른손 아이언 네일 부분은 전부 따로 가동이 가능한 독특한 구성이었고 가슴에 콕핏 터치가 열린 상태로 조립할 수도 있게 돼 있었죠. 그리고 100분의 1 제품은 두 가지 사출색으로 나름의 색분할이 되어 있었고 팔이 늘어나는 기믹이 양팔 모두 들어가 있으며 아이언 네일 또한 양손 모두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분의 1 스케일의 대표 제품인 MG가 나온 이후에는 이 100분의 1 스케일 건프라는 중급자 이상의 성인을 위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생겼지만 구판이 나오던 시절에는 부품이 커서 조립이 쉬운 100분의 1 스케일 제품이 오히려 어린이용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완구스러운 기믹이 더 강해진 것이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제품은 SD입니다. 2002년에 발매된 BB전사 238번 제품으로 SD 스케일의 고크, 아까이, 그리고 조크가 함께 들어있는 합본 제품이죠. 제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SD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이 제품은 가격 대비 미쳐버린 퀄리티와 초혜자급 구성을 자랑하는 제품이라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영상에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건담 베이스 기준 정가는 18,000원이지만 아무래도 인기 상품인지라 정가에 구입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만약 괜찮은 가격에 이 제품을 팔고 있는 걸 발견하시면 무조건 구입하시라고 감히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나온 제품은 아까이 건프라 중 단연 최고 품질의 상품이자 MG 라인업 전체 상품 중에서도 손꼽히는 슈퍼 명품인 마스터 그레이드 아까이입니다. 이 제품은 2005년에 발매되었는데요. 일단 전신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2004년 12월에 발매된 볼 카토키 버전 이후에 마스터 그레이드 제품들의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상태였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아까이의 내부 프레임 퀄리티는 눈에 띄게 좋은 편이었죠. 게다가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MG 아까이는 가동성까지 엄청나게 좋습니다. 절구통 같은 몸통에 짧은 팔다리가 달려있는 디자인이라서 이 기체가 이런 가동성을 보여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실제로 나온 제품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미친 듯한 가동성을 보여줬었죠. 심지어 아까이의 상징적인 포즈가 된 이 쪼그려 앉은 포즈도 아주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추가 구성품도 훌륭합니다. 괜찮은 디테일을 가진 전용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고 발바닥에 끼워줄 수 있는 물보라 이펙트와 미사일 발사 이펙트가 무색 클리어 부품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피규어도 6개나 들어있습니다. 조종석에 태울 수 있는 파일럿, 잠수 중인 다이버, 그리고 폭탄 가방을 들고 있는 듯한 해병, 총 3개의 지원군 피규어가 들어있고 화이트 베이스 꼬맹이 삼총사인 카츠, 레츠, 키카의 피규어도 들어있었죠. 사이즈가 작은 피규어라서 도색이 무척 어렵기야 하지만 아무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호화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MG 아까이는 여러모로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워낙 인기가 많은 제품인지라 1년에 한 번꼴로 재판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나올 때마다 거의 곧바로 품절되기 때문에 정가에 구입하시는 것이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제품은 2007년에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입니다. MG의 초호화 구성에 비하면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하이그레이드 UC 아까이 또한 충분히 명품 반열에 들어가는 훌륭한 제품이죠. MG와 같은 전신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머리와 다리의 내부 디테일은 MG에도 끌리지 않는 훌륭한 품질을 가지고 있고 세심하게 구성된 부품 분할과 슬라이드 사출을 통해 조립하고 난 다음 접합선도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MG에도 들어있지 않았던 08소대 아까이의 파손된 팔을 재현할 수 있는 부품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제품이 발매되고 2달 후에 육전형 건담이 발매되었기 때문에 마치 이 두 제품을 사서 육전형의 머리를 날리는 아까이를 재현해보라는 듯한 라인업이었죠. 자, 그럼 이제 하이그레이드 UC 제품군의 손꼽히는 명품 우리의 귀요미 아까이 건프라를 조립해보도록 합시다. 박스 아트에는 팔을 연장해 아이언 네일 공격을 하는 아까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역시 아까이는 귀엽네요. 다음으로 런너를 봅시다. 먼저 짙은 갈색으로 사출된 런너에서 큼직큼직하게 사출된 외부 장갑 부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흔하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통짜 사출돼서 접합선이 없는 부품이 하이그레이드급에 많이 들어있진 않았었죠. 또 내부 부품들의 디테일도 훌륭합니다. 종아리 부분에 내부 프레임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좋았고, 특히 머리 부분의 내부 디테일이 엄청난데 심지어 이 부분은 MG보다도 디테일이 더 좋아 보이죠. 그리고 투명한 통짜 부품으로 머리에 드러나는 모노아이 보호창이 들어있습니다. 연한 갈색으로 나온 런너에는 배 부분과 카라 부품, 그리고 발바닥 등의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립하면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 발바닥 내부의 디테일까지 신경 써줬다는 게 놀랍네요. 또 스티커는 호일실 한 장이 들어있는데 모노아이에 붙여주는 용도입니다. 자, 디테일이 좋은 머리의 내부 프레임을 조립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모노아이는 자유롭게 가동해줄 수 있는데요. 가동성은 매우 뛰어나지만 이걸 움직이려면 머리 뚜껑을 열어야 해서 약간 귀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몸통 부분은 MG와 달리 내부 프레임은 없지만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부품이 큼직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조립이 간단하고 무엇보다 이 큰 몸통에 접합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좋습니다. 또 약간이긴 하지만 백팩의 노즐 부분은 아래 위로 가동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팔 부분은 그 자체로만 보면 가동성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어깨의 가동성이 좋기 때문에 완성했을 때는 꽤 만족스러운 가동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이 팔 부분 또한 외부 장갑을 벗겨내면 내부 프레임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팔 부분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추가 부품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오른손에는 육문형 미사일 런처, 아이언 네일을 수납한 모습, 그리고 아이언 네일을 뽑은 모습, 세 가지 중 하나를 교체식으로 선택해서 조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 네일을 뽑은 형태에서는 각각의 네일을 가동해 줄 수도 있네요. 또 왼손용 부품은 미사일 런처만 들어있지만 중앙의 총구 말고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오른손용 부품을 왼손에 끼워줄 수도 있습니다. 또 팔을 연장할 수 있는 부품은 6마디로 나누어져서 들어있는데요. 3가지 굵기의 부품이 각각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6개를 모두 사용해 아이언 네일 공격 모습을 재현해 줄 수도 있고 한두 개씩 사용해서 팔의 비율을 적당히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맨홀 뚜껑처럼 생긴 부품은 08소대에 나오는 외팔 아까이를 재현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 부분은 훌륭한 내부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차렷 자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훌륭한 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라처럼 생긴 무릎 관절이 종아리 안쪽에서 뽑혀 나오는 구조죠. 또 발바닥의 가동성도 훌륭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유롭게 자세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MG만큼 가동성이 좋은 것은 아니라서 MG가 할 수 있는 이 쪼그려 앉아 자세를 취할 수 없다는 게 아쉽네요. 자, 모든 부분을 조립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기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왼손에 아이언 네일을 수납한 형태로 조립해 보았는데요. 물론 여전히 건담의 등장기체 중에서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기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잘 정돈된 디테일과 프로포션 덕분에 훌륭한 품질감을 가진 건프라로 완성되었습니다. 참고로 08소대에 나온 아까이를 재현해 보고자 하면 오른팔에는 파손부 재현용 부품을 끼워주고 왼손에는 원래는 오른손용인 아이언 네일을 끼워주면 됩니다. 저는 팔 연장용 부품을 하나 끼워서 팔 길이도 약간 늘려줘 보았습니다. 이 제품과 육전형 건담의 건프라를 모두 가지고 계신다면 이 상태로 육전형 건담의 머리를 날려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이 하이그레이드 UC 아까이는 만드는 손맛도 좋고 가지고 놀기에도 좋은 제품인데다가 08소대에 나왔던 장면을 재현해줄 수도 있는 등 딱히 큰 단점이 없고 장점은 많은 제품이고 가성비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구입해서 한번 조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8소대 애니메이션은 특별편을 포함해 1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만든 08소대 관련 영상이 16편이라서 어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획이 되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이번 08소대 기획에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08소대 기획은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만 볼 K형 Z코어 부스터
양산형 건탱크, 08소대 버전 자쿠탱크, 또 상반신만 남은 자쿠 캐논 등 아직 다루지 못한 08소대 등장 기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꼭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